자, 특별대담 진행하겠습니다. 6.25 전쟁 참전용사 이기준 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6.25 참전 유공자 모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6.25 참전 언제 6.25 전쟁 참전하셨어요? 그 한 8월 50년도 8월 경때 그럼 전쟁 터지고 2달 후에? 예, 그렇죠. 그때 몇 살이셨어요? 원래는 생년월일은 33년이지만은 네. 32년생입니다. 아, 예. 예, 그때 18살 중학교 5학년 때죠. 중학교 5학년, 지금으로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그 때입니다. 학생인데 참전하셨어요? 학생인데 전쟁통에 이제 그 인민군들이 네. 거쳐서 저 압록강으로 저 두망 그 낙동강으로 낙동강으로 가고 난 내려왔지. 예. 그 다음에는 피난을 가는데 산으로 이제 갔죠. 한 4km 이제 예. 우리가 사는 곳은 철도가 있고 그 아주 도로가 있어가지고 고향이 어디셨어요? 그때 어디서 경북 사셨어요? 영주입니다. 영주에서 살고 계실 때. 예, 그래서요. 예. 근데 문수라는 데를 한 4km 산으로 도망을 갔댔죠. 가족들하고. 피난을 갔다가. 그러다가 입대를 하셨어요? 그러고 이제 올라왔죠. 그 인민군들 완전히 저 낙동강으로 가고 난 다음에 네. 우리 집에 고향에 와가지고서는 산에 숨어 있었어요. 구울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그래가지고 그때는 행정도 없고 그렇지. 없고 예. 이랬는데 마침 그 한 1km 되는 초등학교에 네. 미군이 공병대가 439 공병대라는 게 와 있었어요. 아, 미군 공병대가? 미군 공병대가. 예. 그래서 이건 뭐 어떻게 피해 다닐 수도 없고 야 이거는 미군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 들어갔댔죠. 아, 무작정 걸어갔어요? 무조건 이제 우리 이제 고대 교수하던 외사촌 형이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미군한테 그거 자고는 갈 데가 없으니까 뭐 그래, 알겠어요. 그래 미군 부대를 이제 들어갔댔죠. 걸어가셨는데 네, 들어갔는데 네. 그것이 학교 이제 한 20일 있다가 공병되다 보니까 이제 중앙선에 예. 미군이 폭격을 한 다리를 놨어요. 예, 그 이제 따비굴이라고 중령골 그래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식당에 우선 들어갔죠. 뭐 감자도 깎고 미군 부대 식당에? 네, 식당에요. 그 할 일이 없으니까 감자도 깎고 그런데 그 공병대가 횡성으로 갔어요. 네, 강원도 원주 쪽구의 횡성에. 예. 거기에 이제 갔는데 농고. 그러면 잠깐만요. 그 미군 부대에 정식으로 배속이 된 거예요? 정식 군번 받았어요? 꼭 없죠. 그냥 미군 부대 따라다니신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고대에 다니는 형이 우리말로 참 속된 말로 샬라샤라 하더니만은 나를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공군대 그래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그럼 그때부터 해서 그럼 6.25 전쟁 끝날 때까지 계속? 아니죠. 그래 공군대에 있다 보니 할 일이 없어요. 그래 공군대가 횡성으로 갔을 때 마침 그 439 공병대였었는데 그 옆에 8225라는 미군 야전 병원이 할 일이 없어요. 거기 이제 들어갔죠. 뭐 가서 영어 이제 단어 가지고 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 들어가서 그거 그 8225 이 영어로 말하면 8225 그러니까 메시거든. 무빌 아미 서지컬 하스피털 이동 야전병원. 그 메시? 메시. 이동 야전병원? 예. 그런데 그 이제 중부전선하고 동부전선 일대를 맡고 있었어요. 밑에 후방에서. 그 관대리. 알겠어요. 양구. 그러면 처음에는 미군 공병대를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메시 야전 이동병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뭐 하셨어요? 청소했어요? 아니면은 수술을 했어요? 아니 저 이제 수술실에서 일했어요. 수술실에서 이제 전쟁이 심할 때는 뭐 그 저 부상병이 확 쏟아지면 날아가서는 그 이제 수술실에 들것으로 나르고 그랬죠. 예. 한국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혼자서? 예. 미군들하고 같이 일한 거죠. 그럼 많이 보셨겠네요. 우리 그 전사자들이나 중상 많이 봤죠. 많이 봤는데 지금 계획하면은 전쟁이 치열하면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앰뷸런스 부대가 같이 있었거든요. 네. 헬리콥터장이 있었고.
그 중환자가 되면 헬리콥터로 떠서 이제 저 원주로 가든가 뭐 주로 미군 부상자들을 받았나요? 아니면은 우리 한국군? 한국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단으로 이제 통역도 하고 예. 또 인민군도 있고. 인민군도 치료해 줬어요? 인민군도 그 전쟁 통에도 그럼요. 인도주의 그 치료는 다 해줬네요. 그렇죠. 다 예. 해주고. 그러니까 가만 앉아 있어 보면은 전쟁이 치열하다 하면은 환자 많은 거 보면은 치열했다. 그러셨구나. 어떨 때는 보면은 특히 이제 한국 사람은 부상병 오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묻고. 물어보고. 네, 미군들은 조용하고 음. 인민군들은 뭐 역지거리를 그냥 뭐가 불만이 있는 게 병원까지 와가지고 그럼 그때가 이제 18살, 19살. 18살 휴전 53년도 7월 달에 나왔으니까 3년을 그러면 우리 부상병 중에 우리 선생님 품에 안겨서 전산 그런 군인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원래 의사가 아니니까 네. 이제 날라주고 그다음에 닦아주고 밑에 치워주고 그러니까 저기 간호 일을 한 거죠. 간호를 한 거죠. 간호 조무 일을 한 거지. 조무 일을 한 거예요. 예, 그래요. 예. 그랬는데 특이한 거는 이제 인민군들은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을 보면 그게 기억이 나고 그 수술을 이제 다리 팔을 끌어놓으면 이제 그다음에 붕대로 감아요. 붕대로 감으면 이제 이쪽 옆에 네. 땅을 이래 파놓고 그거다 이제 까마귀 들어오니까 이 붕대를 아주 감아가지고 그거 갖다 내버려. 끊어진 팔다리를. 네, 팔을 미군하고 같이 그냥 어떨 때 많으면 이제 어깨도 미고 뭐 이래가지고 갖다 버리면 하나 갖다 차면 또 옆에서 구덩이 또 판다고. 그럼 딱 묻어버리고. 예, 뭐 묻어버리고 또 파고. 네. 그 맨날 그래서 이거 전쟁이 끝나면 이제 평화가 되면 하는 그때 생각을 했다고. 그렇지. 예, 상위 군경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지. 어떤 건 제가 어릴 때 60년대 보면 상위 군경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 이제 휴전되고 난 다음에 예. 시장에 가거나 버스 타러 가면은 이 꼭 깔쿠레이지 갈쿠리로. 나라가 그때는 이게 의수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야말로 갈쿠리로 뭔가 집어야 되니까 그게 무기로 쓰라고 그런 건 아닌데 뭔가 손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돈 달라는 거죠. 돈 달라. 요즘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 참 지금하고는 그래서 저 중에는 내가 저거 한 사람도 있구나. 내가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휴전되고 난 다음에. 그 전쟁 중에도 그렇게 이제 복무를 하면 월급은 나왔나요? 없어요. 먹고 자고 그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거기 어딘지도 몰랐죠. 나중에 휴전되고 나니까 내가 있던데 고성 양구였구나. 고성 양구 지역에 예. 양구면은 저 펀치볼 고지 있관 거기. 펀치볼이죠. 거기 엄청 많이 많이 죽었거든. 말도 못해요. 예. 그 어떤 데 보면 부상자 중에 미군 오폭 해가지고 온 사람도 있었다. 아하.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휴전되고 네. 나왔죠. 그 휴전될 때요. 그게 1953년 7월 그 27일인데 우리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절대 못한다. 차제 통일해야지 그랬잖아요. 그때 휴전 소식 들었을 때 어땠어요? 이제 살았다 그러셨나요? 그때는 휴전이 이제 그 병원이 82, 47 메시가 됐다고. 네. 그 바뀌어 있다고. 47. 네. 그 나중에 이제 보니까 드라마도 미국에서 메시 있어요. 그 메시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그 47 메시예요. 그 드라마 이름이 47 메시구나. 바뀌었다고. 예. 그리고 가니까 이게 이제 휴전이 되는가 보다. 뭐 미군이 가니까. 미군이 철수하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끝났나 집으로 보다. 왔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그 후로는 군하고는 인연이 없으셨어요? 군하고는 그다음에 나와가지고서는 집에 사정이 그래가지고 8군에 갔어요. 다시 또 8군에 갔어요? 영어를 그때 어떻게 어쨌든 군인 영어는 영어,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불편이 없으니까. 군인 영어는 일반 영어하고 좀 다르잖아요. 여기 한 서너 개는 들어가야 이게 서로가 소통이 되잖아요. 그때 있을 때도 원래 집에 안 오고
그 간호원이 한 300명, 의사가 몇이지만 한 300명 됐습니다. 굉장히 컸구나. 컸죠. 예. 그거 이제 간호원이 300명, 그다음 의사가 이제 이래 있었는데 네. 그때 간호장교가 이제 대위가 미국을 날 데리고 가. 내가 이제 그 저 집도 절도 없는 줄 알고 데리고 가겠다. 이제 아들로 자기 모녀가 사니까 아하, 예. 그러는 거야. 네. 그래도 고향이라고 내려와야죠. 그래 내려와서 그냥 그 떨어지고. 알겠어요. 그다음에 예. 이제 미 8군에 들어갔어요. 영어를 하니까. 네네. 그때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이제 병원에 있었다고 해가지고 서울 의대를 쳤어요. 그 공부를 한 3년 안 했는데 될 테겠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한국대학이라는 데가 뭐 한국대학이니까 뭐 크지 싶어서 갔는데 네. 워낙 돈이 없으니까 고학을 8군에 그래서 미 대사관에 쭉 8군에서 근무하셨어요? 8군에 있다가 대사관에서 소개를 받아가지고 8군단 본부에서 근무하다가 그다음에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충주비례를 갔어요. 예. 충주비례 그렇게 해서 이제 민간에서 이제 쭉 이제 충주비례를 일을 갔다가 하셨구나. 예. 군에 안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고생을 3년 했는데 아니 근데 군에 안 갔다 왔다고 또 누가 시비 걸었어요? 아니요 군에 안 갔다 왔다고 영장이 군번은 못 받았으니까. 못 예.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때는 병적이 주민등록과 같이 다녔어요. 네네. 그래서 서울 상도동에 주민등록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영장이 나온 거예요. 그래 국토건설단에 갔네. 아 군에 가는 대신에. 예. 거기 가서 또 한 6개월 했죠. 아니 18살의 나이로 어쨌든 그 군에 또 미군 부대의 건설 그 공병단과 그 야전병원을 거쳐서 전쟁을 치렀는데 나중에 군에 안 갔다고 다시 그 영장이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8군에 있다가서는 알겠습니다. 예. 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이기준님의 인생 얘기를 다 들을 시간은 지금 없으니까. 근데 어떤 그 상황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실 거예요. 미군들하고 이제 그 공병대 그리고 야전병원에서 쭉 같이 그 후에 8군에서도 미군들하고 어떤 그 갈등 문제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 사람은 인격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그 뭐 조금 더 그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군에 안 갔 충주비례 취직해가지고 있는데 군에 안 갔다 와서 그때 사장이 백선엽 대장이었어요. 민기식 씨도 있고 이제 그럴 때 박통이 있을 때 별 4개 다르면 다 이제 국영기업소에 보냈잖아요. 주요 공기업을 맡겼죠. 예, 그 민기식 씨, 그다음에 백선엽 씨, 그다음에 노재영 씨, 뭐 다 그러니까 군에 안 갔다 왔다 해서 그다음에 백태리 회사라고 영월 발전소 리하브리테이션 복구공사 그 백태리 회사에 있다가 그 충주비례 가서 또 이제 복직을 하니까 이게 이제 시립산으로 새로 들어갔네. 그래 그 마치고 울산 성교학단지에 갔습니다. 그 지금 국가 유공자 6.25 국가 유공자 이렇게 그 모자도 하시고 또 이거 재킷도 입으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그 입증이 된 거예요? 군번도 없이. 그거 이제 우리 손녀가 할아버지는 미군에도 있었고 그렇게 6.25 참전 용사인데 신청을 하라고 자꾸 그래요. 그래서 내가 총도 안 들고 싸움도 안 했는데 내가 되겠나 싶어서 손녀가 자꾸 그러니까 준비해가지고 내니까 뭐 입증이 완전히 되잖아. 이 사진들도 있는데 이 사진도 국내에서는 없었고 저희들 미국에 보내려고 이제 있으니까 찍어가지고 그때는 일본에 이제 휴가 갔다 온 그때 군에서 일하실 때에 찍었던 사진 그런 사진들이 6.25 참전 유공자를 입증하는 자료가 돼. 알겠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나온 메시 부분 있어요. 그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그 메시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 미국에서는 엄청난 그 인기 폭발에 영화 드라마로 제작이 됐는데 그 중에 일부 장면이 그 한국을 너무 좀
조금 그 폄하했다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된 적도 있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예, 그 메시라는 드라마 보신 적은 있어요? 그건 이제 사위하고 아들이 네. 미국에 유학을 했을 때. 지금 잠깐만요. 이 사진에 나오는 저 지금 희미하게 보이네요. 여기 서 있는 분이 우리 이기준님이고, 예, 그 앞에 있는 거가 그 메시라는 그거를 이제 흰 돌멩이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위에서 보면은. 그건 헬리콥터. 예, 이제 8225. 되도록. 처음에 그 이제 8225 부대였었는데 나중에 47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 그런데 아까 우리 저 사위 말씀하시다가 사위하고 이제 큰아들이 미국 유학을 할 때 아이고 저 아버지 그 저 드라마 미국 드라마에 그 나오는데요. 그래요. 그때 그런가 보다 했죠.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럼 우리 저 이기준님 여기 있었어요 메시에? 그래서 몇시 있었죠. 그 바로 8225 그것도 메시고 47도 메시고요. 근데 8225가 없어지고 그다음 부대 이름이 강판 보니까 47이야. 그게 메시죠. 그 무빌 아미 서지컬 하스펠이거든요. 예. 그 결국 3년을 전쟁을 치르신 거잖아요. 예. 총을 안 드셨는지 전쟁을 치르셨잖아요. 그때 그리고 병원이라고 해서 저 괴뢰군들이 폭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공격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장터잖아요. 그때 매일매일 저 어떤 생각으로 그걸 버티셨어요? 그때는 뭐 이런 생각도 없었어요. 나이도 어린데다가 그저 먹고 자고 일하고 그밖에 몰라죠. 그럼 맨날 그 죽은 사람 보면은 아이고 참 뭐 어디 중공군이 됐든 한국군이 됐든 미군이 됐든 그 다리팔 그거 보면은 이 참 안 됐다. 네. 이런 생각밖에 없었죠. 딴 생각은 할 여지가 없었죠, 뭐.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6.25의 폐허를 딛고 전 세계가 놀랄 정도의 이 한강의 기적, 근대화 산업화 또 지금의 글로벌 중추 국가로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 참전용사로서 이런 그 조국의 발전상을 보시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아유 많이 변해 한 60년 전에 비하면 많이 천지가 많이 바뀌어진 거죠. 네. 예. 옛날 생각하면은 지금 자부심을 가집니다, 사실은요. 예. 그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저 가정적으로는 우리 애들이 또 뭐 다행히 다 뭡니까 병행명문가 그걸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요? 예, 뭐 아들 둘이 장교고 손자 둘이 또 장교고 그런데 그 병행명문가가 왜 안 됐느냐 그 아들 중에 한 분이 저기 예 둘째입니다. 둘째. 지금 유엔사 근무하신다 그랬나요? 예. 그 큰아들은 이제 그 석사장교라고 그래가지고 그건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 명문가가 안 된다 해가지고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우리 그 6.25 참전용사나 베트남 참전용사나 우리 사실 그런 우리 선배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정권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 이 자유파 정권이니까 보훈에 각별히 신경을 쓰고 예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그렇지 않은 정권도 있었잖아요.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런 처지가 좀 다르게 느껴지시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과거는 알아주지도 않았죠. 요즘 뭐 수당이 뭐 시에도 나오고 뭐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습니까? 휴전되고 난 이제 깔꾸리가 전랑 이제 동냥하다시피 해가지고 사형군들 그 시대하고 지금은 참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뭐 좀 보훈에 좀 변화가 느껴지십니까?
그럼요.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변화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선 인정을 해주니까요. 인정을 해주니까. 예, 인정. 이거 이제 돈도 돈이지만은 사람 대접을 해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이. 혹시 이제 이렇게 저 모자 쓰시고 예. 그렇게 하고 거리 나가시면 예. 뭐 전철을 타시거나 예. 뭐 길거리 동네 거리를 걸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어떤 시선이 느껴지세요? 시선이 안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느껴지죠. 예, 네, 예, 어떤 아직까지. 뿌듯하고 그래요? 예, 예. 보면 사람들이 나를 좀 예. 우선 아파트 경비원부터 달라지죠. 경비원 달라지니까? 예. 참 많이 배워요. 참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예. 야, 참 좋은 나라예요. 네, 사실 그 보훈에 대해서 네. 미국이 그걸 아주 각별하게 네. 그 수백 년 그걸 해왔는데 그기에 비해서 우리가 좀 다소 소홀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반성들을 저희 후배들은 하는데 예. 그래도 우리 이기준님은 참 좋아졌다. 예. 이 정도면 살만하다. 예, 예,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지금도 그 네. 꿈처럼 느껴지는 게 미군들은 인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꿈 같은데 정말인가 할 정도로 팔, 다리 4개를 잘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사람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거꾸로 놓은 걸 봤어요. 지금도 그게 정말 내가 받는가 싶을 정도 의심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다리팔을 해가지고 살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거꾸로는 이제 피 거꾸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똑바로 놓으면 피가 계속 흐르니까 예, 거꾸로 나서. 근데 그걸 봤다고. 아이고. 그걸 정말인가 하실 정도로. 근데 그건 이제 우선 그 응급만 해놓고. 그다 하루 지나면은 이제 헬리콥터가 데리고 가든지 앰뷸런스 부대가 따라다녔으니까. 예. 그래서 야. 그래요. 예. 그거 보고 그 사람들은 진짜 사람이 중요한 걸 하는 것 같아요. 전부는 하나를 위해. 예. 하나는 전부를 위해. 예. 이걸 정말 실천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끝까지 찾잖아요. 네. 그 사람 지금도 뭐 끝까지 찾잖아요. 예. 이제 우리 이기준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예. 저희 방송을 윤석열 대통령도 가끔 보신대요. 예. 이 보훈에 우리 6.25 참전 용사 나오셨다 그러면 보실지 모르겠어요. 예. 또 박민식 보훈부 장관도 예. 가끔은 본대요. 예. 그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저 누구한테? 윤석열 대통령. 예.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내미하고 윤 대통령하고 한 아파트에 같이 살아요. 아 그래요? 예. 그 우리 손녀 딸하고 사진도 같이 찍은 게 있다고. 그래요? 네, 갖고 있거든요. 그럼 딸 친구네? 아니죠. 같은 아파트에 사니까 같은 딸, 주민이네. 지금은 이제 이사 갔지만요. 네네. 참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예. 열심히 존경합니다. 마음속으로 진짜 존경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우리 고정호 TV의 시청자들이 다 함께 우리 이기준님 말씀을 아주 경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께 마무리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지난 한 5, 60년 동안에 우리나라 참 많이 발전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나라고 이 정부에서 지금 하는 것도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를 사랑해서 열심히 사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기준님 33년 실제로 32년생. 예. 그러면 우리 나이로는 92. 그렇습니다. 예. 그 백선엽 장군님이 100세 넘기셨던가요? 우리 둘째 아들하고 지금 내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100세 넘기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99인가 뭐, 이쯤 돼. 그 이제 백선엽 씨, 네. 민기식 씨, 노재현 씨, 예. 그다음에 우리 사장, 저 개장 때 만나가지고, 어허, 나중에 그러셨구나. 예. 나중에 저 부장할 때까지. 예. 저 내년 6.25 때는 모실 테니까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내년에 또 나와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